오는 11월 제주에 해녀복 연구소가 문을 열 계획입니다. 3세대 해녀복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요. 청년 디자이너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 딱 등장할 때부터 포스가 남다르시던데 옷은 본인이 직접 디자인하신 거예요? 예, 이제 제주도의 시그니처 컬러인 이 옥빛 바다색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디자인이다라는 것밖에 없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면 본인 직접 자기소개 좀 해주십시오. 저는 제주시 탑동에서 태어난 토박이이고요. 2012년 제주에서 패션 커뮤니티를 운영했었어요. 네. 뉴욕과 서울 가로수길을 중심으로 한 스트리트 패션 매거진의 영감을 받아서 제주도민들의 길거리 패션을 직접 촬영을 했고요. 하나의 온라인 네트워크망을 형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패션 트렌드의 중심인 서울이랑 변방국이었던 제주도를 하나로 잇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요. 2015년 제주도의 대자연을 컨셉으로 한 여성복 브랜드를 런칭했고, 이듬해 국내 최대 패션 행사인 서울 패션위크와 중국 패션위크에 진출을 하면서 디자이너로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해드릴 때 3세대 해녀복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게 이제 목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제가 4년차 제주도의 대자연의 영감을 받아서 패션 컬렉션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제주도에 휴가를 와서 스쿠버 다이빙이랑 해녀 물질 체험을 시작하게 됐어요. 제주도가 풍랑이 억세고 바다 물살이 굉장히 심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막상 물속에 들어가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풍랑이 엄청 험하고 억센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해녀분들이 이런 제주도가 가진 대자연만큼이나 굉장히 큰 유산이라는 점을 상기하게 되었고요. 또 가장 큰 이유는 해녀분들이 자연에 의존하면서도 가장 자연 친화적으로 공존한 그런 역사적인 인물들이라서 영감을 받게 됐고요. 제주 해녀가 유네스코에 등재됐잖아요. 2009년에 등재됐는데, 세계 패션 디자이너들이 제주 해녀들한테 영감을 얻어서 모티브로 컬렉션을 전개하고 있어요. 제가 제주도의 아들인데 이제 그분들보다 훨씬 멋지고 파격적인 그런 해녀 컬렉션을 전개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주시에서 이 제주 해녀에 대한 인문학을 공부하게 됐는데, 해녀복이 반세기 동안 야마모토 일본 고무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소재가요? 네네. 패션 디자인 저로서는 45년 동안 일제 소재에 의존한 고무복이 계속 통용되었다는 점이 조금 충격으로 다가왔었고요. 2세대 고무복의 도입으로 고령 해녀분들은 젊은 해녀분들한테 요즘 것들 물질 참 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자연과 공존하시는 해녀분들의 억척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은 3세대 해녀복이 도입이 돼도 여전히 계속 자연 친화적으로 공존하실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시점에서 차세대와 현세대 모두를 어우를 수 있는 고무복이 도입돼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고무 작업복은 그러니까 최초의 해녀복이라고 할 수 있는 물 소중이의 단점, 뭐가 있을까요? 체온 유지라든지 또 신체 보호 기능이 거의 없다는 점을 획기적으로 보완한 작업복인데 여기에 어떤 한계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외형적으로 좀 해녀복 하면 어벙하고 이런 느낌이라서, 이런 좀 어벙한 옷을 입으면 해녀복 입었다고 이렇게 놀림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 겉모습이 좀 어벙하고 멋지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요. 최근에 그 제임스 완 감독의 아쿠아맨이라는 영화를 상영했는데, 각 캐릭터들이 굉장히 패셔너블한 이런 웻슈트를 입고 등장을 하는 모습을 보고 2009년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 제주 해녀들이 좀 이런 멋진 버디슈트를 입고 물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좀 출발을 하게 되었고, 한계라 하면 리얼 고무를 사용하면서 소재의 색상을 투여하는 것에 가장 큰 한계가 있습니다. 해녀복이 검정색이어서 빛을 흡수하고 이런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물질을 하다가 검정색이어서 잘 안 보여서 그렇죠. 선박에 박아서 이게 숨지시기도 하고, 또 바닷속에서 사망하시는 경우 시신을 찾기가 어려워요. 검정색이라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체의 20%를 주황색으로 필름으로 부착했는데,
그게 약간 판박이 스티커 같은 느낌으로 쉽게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떨어져 나가면 육안상 굉장히 보기 좋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그런 외형적인 한계가 있고 또 내형적으로는 입고 벗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점이 있어요. 대소변 시 엄청 번거로움을 주고요. 또 몸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무복을 접착하는 방식으로 제작하고 있는데 그 본드 소재가 작업자의 또 건강에 해롭고요. 또 접착 부분이 뜯어진 경우 옷을 입을 때 피부에 두드러기가 이를 만큼 해녀분들한테도 해롭습니다. 그럼 해녀복을 새롭게 고안을 한다면 옷의 뭐 형태라든지 재질, 무늬 이런 게 다 전반적으로 다 바뀌는 겁니까? 일단 지금 해녀복을 사이즈가 다른 유니폼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다면 작은 소규모의 회사에서도 매년 유니폼이 디벨롭이 되는 그런 실정을 빗대어 보고 싶어요. 네. 그 디자인은 회사의 지향성과 회사의 뭐 개인의 계급 또 특성을 반영하기도 하는데 이 억척스러운 삶의 주인공이고 에너지 또 공동체를 문화로 하는 제주 해녀분들의 이런 유네스코 잠수복이 반세기 동안 바뀌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이슈인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복장의 변화는 여러 방면에서 파격적이고 긍정적인 이슈를 불러올 거로 예상하고 있어요. 첫 번째 목표는 지금 통용되고 있는 해녀복 전체의 그 외형적 디자인을 밀레니얼 시대에 맞게 좀 바꿔볼 의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은 해녀 한 분 한 분의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그런 해녀복을 출시해보고 싶어요. 네. 그럼 혹시 이런 이야기들을 그 해녀분들하고 직접 해본 적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착용하는 건 어쨌든 해녀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사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체류를 하면서 제주 해녀 100인 인터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50세기 동안 해녀복을 입은 해녀분들의 의사가 당연히 우선시 되어야 되고 앞으로 해녀복을 입을 해녀들 그리고 해녀를 직업으로 삼을 새롭게 유입될 애기 해녀들 있죠. 그런 분들의 의견 또한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제주도의 최연소 해녀 고려진 씨를 시작으로 종달리의 고령 해녀분들 그리고 일본으로 가서 미해현에 있는 아마 해녀들과도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그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해녀복에 대한 고충과 개선 사항을 연구하고 있고요. 현재 일제에 의존하고 있는 해녀복이 통용화되어 있지만 제주 해녀분들을 상대로 이렇게 검증된 밀레니얼 해녀복을 시작해서 일본까지 전파해서 저희 나라가 해녀 유네스코로 등록돼 있잖아요. 네. 그런 해녀가 누구네 문화냐는 그런 사회적 분쟁을 일으키기보다는 지혜롭게 원조의 위엄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입장입니다. 또 그 큰 꿈을 가지고 있군요. 그 지금의 고무 작업복은 개개인의 그 신체에 맞춰서 제작된 그 수작업으로 또 만들어지는 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새로운 디자인이 고안이 된다면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타격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해녀복을 제작하고 있는 장인분들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장인분들께서 가진 작업 환경, 제작 방식이 좀 낙후성과 한계와 고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해녀복 연구소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에 맞게 빅데이터와 3D 프린터 기술을 도입한 그런 연구 시설을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혁신적인 의류 제조 공정을 그 제주도에 계신 장인분들과 그 후계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무 작업복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1970년대니까요. 만약 이번에 새로운 해녀복이 탄생이 된다면 50년 만에 또 새로운 해녀복이 탄생하는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한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도전을 성공하리라 이렇게 보는 근거는 뭘까요? 제가 이 해녀복 연구가 성공하리라 보는 근거는 해녀복을 연구하는 것이야말로 인류 패션의 미래를 연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해녀복 연구소는 패션의 변방국인 제주도에서 로컬 패션 산업에 기여할 것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바다 정화에 큰 이슈를 몰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해녀복 연구소를 창설하겠다는 이 아이디어가 1년 전 그 물질 체험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이탈리아에서 패션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친구랑 네오프렌 슈트를 입고 바닷속에 입수를 했어요. 우도 바다가 가장 예쁘다고 해서 우도 바다에서 입수를 했는데
분명히 바다가 예쁘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몰디브처럼 아주 맑고 투명한 그런 바다가 아니라 굉장히 물살이 너무너무 험하고 되게 안 보이는 그런 좀 무서운 느낌의 바다였거든요. 밖에서 보는 바다와 그 네. 안에서 보는 바다는 좀 달랐거든요. 네, 굉장히 달라서 해녀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그동안 작업을 해오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됐고 또 바다에 10m 정도 들어갔더니 그 안에서도 어패류가 아닌 이 쓰레기, 바다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미래에는 저희가 이 바다슈트라는 것을, 래쉬가드라는 것을 여행이나 뭐 스포츠, 레저 이런 용도로 입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쓰레기를 걷어오기 위해서 입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그런 문제들을 가장 직면하고 있는 게 제주 해녀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고려진 씨랑 제주도 최연소 해녀 고려진 씨랑 인터뷰를 한 거에 의하면 물때라는 것을 언급하셨어요. 바다의 지도라는 것을 언급하셔서 인간들의 무분별한 개발과 문명으로 인해서 바다의 지도와 물때가 망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망가짐으로 인해서 인간 사회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끼칠지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평소에 그 환경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나 봐요.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됐나요? 제가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그런지 육지에 계신 분들보다 좀 초록의 숲, 청초한 바다를 더 많이 눈으로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오염되는 과정도 눈으로 몸소 겪어보고 지켜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환경 보존에 대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인식이 된 계기인 것 같고 여성복 브랜드로 전개 중인 저희 브랜드가 안개핀 옥빛 바다라는 뜻의 페일 터콰이즈라는 브랜드를 런칭했는데 그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주 외돌개 선녀탕 바다 컬러였어요. 근데 지금 매년 저희 컬렉션의 뮤즈가 되는 모델들을 데리고 선녀탕에 가서 룩북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매년 물 색깔이 바뀌고 있는 게 눈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매년 너무 더러워지고 누래지고 이런 걸 눈으로 목격하다 보니 정말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고 제가 브랜드 이름이 페일 터콰이즈인데 옐로우, 덜티 옐로우라고 바꿔야 될 만큼 너무 더러워지고 있는 걸 느껴서 저는 그 제주의 바다가 그 몽환적인 신비로운 컬러를 잃지 않도록 수호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그 새로운 해녀복 초안 우리가 언제쯤이면 좀 볼 수가 있을까요? 해녀복 초안은 11월 정도에 이런 새로운 뮤즈분과 함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1월에 문을 열 예정인 해녀복 연구소 처음이 주는 어떤 무게감이 있을 텐데 앞으로 좋은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